팬데믹으로 세계의 판도가 바뀌고 다른 통화에 비해 월등한 차이를 보이며 치솟고 있는 끊임없는 달러 강세, 러일 전쟁으로 비롯한 에너지 쟁탈로 벌어진 유럽의 지정학적 텐션, 중국과 대만에서 불어오는 불확실한 바람을 맞은 파란만장한 2022년입니다. 어느새 올해의 3분의 2가 지나간 시점인데요. 현재 우리는 세계, 특히 미국 주식과 더불어 암호화폐 시장의 키 레벨 내 위치하고 있습니다. 과연 서포트와 레지스턴스 둘 중 어느 것이 먼저 깨지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기대보다 낮았던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를 포함해 몇몇 금융 자산가들이 경제 침체가 끝났다는 분석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하락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앞으로 몇 주 동안 피할 수 없는 더 큰 바람들이 불어올 것이라 예상됩니다. 1,800달러에 육박하는 이더리움을 지난 6월 900달러에 매수하지 못한 것을 땅을 치고 후회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암호화폐의 한 획을 그을 이더리움 머지라는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지금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식 늘 확인하셔야겠죠.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 여러분, 앞으로 더 많은 소식 전할 테니 좋아요, 구독으로 크립토, NFT, 그리고 메타버스에 대한 놓치기 아쉬운 소식들 크립토 누나와 함께 하시길 바라며 앞으로 몇 달 내 암호화폐 시장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유혈 사태를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먼저 암호화폐 시장에서 큰 이슈 중 하나였던 카르다노 에이다의 테스트넷이 critically 치명적으로 파괴되었다고 카르다노 핵심 개발자 중 한 명인 애덤 딘이 트위터로 밝혔습니다. 최근 발견된 버그로 인해 카르다노 블록체인 테스트넷이 파괴되었으며 스테이킹 풀 운영자가 메인넷 업그레이드를 서두르면서 발견된 치명적인 버그가 곧 출시될 Visil Hard Fork 버전 1.35.3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카르다노의 창시자인 찰스 호킨스는 이번 Hard Fork는 충분한 테스트를 거쳤고 전혀 급박하게 진행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보인과 동시에 바로 이래서 테스트넷이 존재하는 게 아니겠냐고 반박했습니다. 버그에 대한 빠른 대응으로 해당 코드는 모두 삭제되었다고 언급하기도 했으나 1.35.3의 구현에 대한 결정을 커뮤니티에 위임하며 답답함을 토로함과 동시에 다소 지친 모습을 보였는데요. 우리는 이를 통해 사용자들이 블록체인의 변화에 대해 더 많은 힘과 목소리를 가지게 되는 탈중앙화 프로젝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커뮤니티가 카르다노의 업데이트에 대해 어떤 결정을 취할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네요. 지난 6월 솔라나의 모바일 시장 진출 발표가 아주 큰 화제였었죠. 정확히 말하면 솔라나 개발사인 솔라나 랩스가 솔라나 모바일이라는 웹 3.00 플래그십 안드로이드 모바일 기기인 사가 출시 계획을 발표했었습니다. 올해 말 출시 예정으로 웹 3.0을 위한 스마트폰인 만큼 웹 3.0 거래와 디지털 자산 관리를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이 사가 폰의 사전 예약 수량은 현재까지 약 3,127대로 하루에 약 2대 정도로 그치며 아주 미미한 판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획 공개 당시 화제성 대비 아주 실망스러운 수준인데요. 낮은 기대감에 대응하고자 베타 버전을 올해 3분기 가을에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보통 휴대폰과는 다르게 오픈니스, 즉 개방성 정신에 따라 웹 3.0 개발자 커뮤니티가 더욱더 신속하게 모바일 앱을 만들고 테스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베타 버전을 먼저 출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베타 버전은 사전 예약한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3,500대가 출시될 예정이며 가격은 $1,000, 하나로 약 130만 원입니다. 신용카드나 USDC로 구매 가능하다고 하네요. 과연 개발자들의 반응이 어떨지에 따라 솔라나 모바일 사가의 성공이 좌지우지 될 것 같은데요. 올 가을 또 하나의 주목할 이벤트가 있으니 더욱더 흥미진진하겠습니다. 모두들 알고 계시듯 올 가을 이더리움이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합의 알고리즘이 전환되는 더 머지 업데이트를 진행할 예정이죠. 실제 예상 일정보다 더 앞당겨져 9월 15일로 업데이트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기존 이더리움은 블록체인 최초 증명 방식인 작업 증명으로 비트코인처럼 네트워크 내 필요한 연산 처리를 그래픽 연산 장치로 진행하고 채굴하는 형태였습니다. 이 작업 증명의 방식은 가장 전통적인 블록체인 합의 알고리즘이기에 탈중앙화되어 있지만 느린 처리 속도와 한꺼번에 많은 트랜잭션이 몰릴 경우 수수료인 가스피가 엄청나게 드는 등 확장성에 한계가 있죠. 반면 더 머지로 바뀔 지분 증명의 경우 해당 디지털 자산의 지분을 더 많이 가질수록 그에 비례해 권한이 더 많이 부여되는 증명 방식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앙화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 효율성과 보안성 측면이 뛰어나기 때문에 많은 프로젝트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한 획을 그을 이벤트이기에 여러 우려사항들 또한 들려오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이더리움 작업증명 하드포크, 즉 ETHW의 등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더 머지로 인해 작업증명에서 지분증명으로 합의 알고리즘이 바뀜에 따라 기존의 하드웨어로 이더리움을 채굴하던 채굴자들이 자신의 사업을 이어가고자 주장하며 하드포크하고자 하는 이더리움 갈래인데요. 이더리움 클래식처럼 하드포크를 진행해 작업증명 기반 이더리움인 ETHW와 ETHS, 즉 이더리움 2.0으로 유지하자는 의견이죠. 이 제안은 챈들러 구라는 중국계 채굴자에 의해 시작되어 생각보다 많은 거래소에서 이를 서포트하며 IOU 토큰 형태, 즉 거래소들이 아직 메인넷이 공개되지 않은 토큰을 시장에 미리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가상 자산의 형태로 상장했습니다. 폴로닉스, 게이트.io, MEX 등 중국계 거래소에서 상당히 많이 상장을 했으며 바이낸스 또한 상장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는 의견을 내놓아서 ETHW에 힘이 실리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실제로 이더리움 작업증명 하드포크가 진행될 경우 엄청난 대혼란을 야기할 것이기에 비탈릭 또한 이더리움 POW 하드포크가 진행된다면 따라오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도 그들이 져야 한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초기 기대와는 달리 현재 IOU 형태의 ETHW, 이더리움 POW의 가격은 고점 대비 약 60% 하락했으며 ETHW를 향한 시장의 관심도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고 있긴 한데요. ETHW의 트위터에서 언급한 바에 따르면 이더리움 POW 하드포크로 야기될 문제들을 리퀴디티 풀 동결 기술을 이용해 사용자들의 에셋을 보호할 수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지만 워낙 변수가 많은 암호화폐 시장이니 어떻게 될지는 끝까지 지켜봐야겠죠. 두 번째로 우려할 부분은 바로 이더리움도 피해갈 수 없는 정부의 규제와 검열입니다. 리플이 SEC의 규제에 따라 큰 폭풍을 겪은 후 길고 긴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것과 더불어 이달 초 미국 재무부가 가상자산 믹싱 서비스인 토네이도 캐시 사용을 제재했는데요. 이로 인해 블록체인 개발자들이 정부의 규제가 이더리움 운영 및 머지 업그레이드 후 지분증명 전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분증명으로 전환하게 되면 디지털 자산을 많이 소유할수록 투표권이 많이 주어지게 되어 블록체인의 방향성에 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The Merge 업데이트에 앞서 스테이킹이 가능해진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서비스를 각종 거래소에서 제공해왔기에 중앙화적 면모를 보이는 것에 극도로 예민한 정부 규제 특성상 특히 이 거래소에 집중할 여지가 높습니다. 트위터로 정부 당국에서 특정 주소를 검열하겠다고 요구하면 A. 프로토콜 수준에서 검열할 것인지 혹은 B. 스테이킹 서비스를 중단하고 네트워크 무결성을 보존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코인베이스 암스트롱 대표는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지만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스테이킹 서비스를 중단하고 더 큰 그림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에릭 월이 만약 과반수가 A 옵션인 프로토콜 수준에서 검열하는 것을 고르게 된다면 X, 검열 자체가 이더리움에 대한 공격이라 간주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예치된 모든 지분을 소각할 것인지 혹은 Y, 검열을 견딜 것인지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이에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이 모든 지분을 소각한다는 데에 투표를 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선 안 되겠지만 만약 소각하게 된다면 정부 규제하에 검열된 거래소에서 예치된 모든 이더리움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트위터에서 공유된 자료에 따르면 거래별 이더리움 비콘 체인 예치 순위 중 기타를 제외하고 바이낸스가 31%로 1위, 코인베이스가 14.7%로 2위, 크라켄이 8.4%로 3위, 리도가 6.7%로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합 약 66%에 해당하는 이더리움 비콘 체인을 예치하고 있는 거래소들에 대해 정부 검열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암호화폐라는 신규 시장에 대한 정부 규제도 갈수록 날카로워지고 있기에 앞으로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돌고 돌아 결국 비트코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프로젝트임과 동시에 가장 안전한 솔루션으로 남아있으며 비록 헤드라, 이더리움 클래식 혹은 하드포크가 될지도 모를 이더리움 POW 등의 프로젝트가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 현존하는 가장 탈중앙화된 프로토콜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하며 다른 알트코인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겠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암호화폐 내 최고의 솔루션으로 남아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든 암호화폐가 풀지
풀지 못하는 숙제가 바로 암호화폐의 트릴레마죠. Decentralization, 탈중앙화, Safety에 해당하는 보안성, 그리고 Scalability에 해당하는 확장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가장 완벽한 프로젝트겠지만 아직 이 모두를 충족하는 프로젝트는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탈중앙화와 보안성은 충족하지만 확장성이 확연히 부족하고, 이더리움의 경우 The Merge, 지분증명 합의 알고리즘을 통해 확장성을 확보하려 하고 있지만 동시에 탈중앙화는 어느 정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트릴레마를 극복하는 프로젝트를 만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기관들의 암호화폐에 대한 전망은 밝은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더리움의 The Merge가 순탄할 것이라 생각하진 않는데요.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 즉 소프트웨어의 전환이기 때문에 디파이 프로토콜을 포함해 기타 서비스와 생태계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안고 가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다소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더리움은 장기적으로 가장 까다로운 프로젝트로 남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합병 당시 혹은 합병 후 높은 변동성을 볼 수 있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전달드린 내용과 관련해 구독자분들의 의견이나 다루었으면 하는 다른 프로젝트가 있으시다면 코멘트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모두들 다시 만날 때까지 아디오스!